미국 실리콘밸리를 제외하고 향후 4년간 기술 혁신 허브를 이끌 글로벌 탑10 도시를 선정했는데요. 싱가포르이 1위를 하고 서울은 8위를 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이런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고 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 느끼기에는 싱가포르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지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영어를 일상생활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한테 거의 반강제적으로 독립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당하게 됐을 때 싱가포르는 작은 어촌이었고 물도 부족했고 집도 부족했고 자원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교육받은 인재들도 없는 그런 상태였대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싱가포르를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세금 혜택 감면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많은 해외의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도 받고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해봤고 싱가포르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해봤는데 싱가포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사업하는 기업들이나 개인한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는 영어가 그냥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배우고 대신 마더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또 따로 배우고 있어요. 타밀어는 인도의 남부지방 언어인데 싱가포르에는 인도 남부지방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의 공용어인 힌두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타밀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리카누 총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자라고 한 이유는 외국 회사를 많이 유치를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싱가포리언들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 싱가포리언들이 영어를 할 수 있어야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 자체가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언어를 하나로 공통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이런 어떤 기술 혁신이나 이런 거에 많이 오픈돼서 그런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30년도인가 그때까지 싱가포르는 모든 가솔린 자동차들을 다 없앤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리브 자동차도 없애고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리브하고 전기차하고만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모든 석유를 이용한 자동차는 없앤다고, 그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거를 이제 법제화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랩이 생겼는데 그랩이 점점 커지더니 우버를 합병을 했어요. 우버하고 그랩하고 같이 있을 때 그랩이 쿠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랩이 점점 커가지고 우버를 합병했는데 그랩이 하나만 딱 남았을 때는 갑자기 그 쿠폰 같은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고잭이라는 또 비슷한 회사가 들어왔어요. 고잭은 인도네시아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잭의 장점은 그랩보다 항상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고잭도 굉장히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그랩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런 차 공유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랩 푸드라고 해서 음식 딜리버리도 하고 그랩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쇼핑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쪽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타다도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런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정착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이게 후발주자인데 가격이 적거나 아니면 뭔가 특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타다는 그런 게 없어서 고잭하고 그랩에 밀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타다 금지법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는 뭐 과학이나 이런 어떤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에 여행을 가면 항상 그랩을 이용했거든요. 그럼 여행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앱으로 그거를 다 신청을 하는 거고 가격이 일단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혹시 기사분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어딜 삥 돌아서 가는지 아니면 요금을 과하게 책정을 했는지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이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타다를 금지시킨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이익에도 반하는 거라서 그렇게 됐다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뭔가 좋은 방안을 찾지 않았을까, 서로한테 유리한. 왜냐면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단체 관광객들은 관계없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배낭여행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어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랩 같은 서비스가 있다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택시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뭐 병원에 간다거나 마트에 가서 굉장히 물건을 많이 샀다거나 할 때 굳이 내 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하시고 계세요. 그랩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그런 공유차 서비스를 할 때 같이 어떤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생긴다면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택시기사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예쁜데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뭐 일본 놀러 가기 전에 잠깐 며칠 들리고 중국 놀러 가기 전에 뭐 한 3일 정도 들려서 서울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나라 구석구석 여행 다니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랩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라져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도전 정신을 좋아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취적인 젊은이들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